저는 복지가 뭔지 사실 잘 몰라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한 짓이 이 짓이요 저는. 그리고 아니할 말로 똑똑하고 잘난 놈이 못 되다 보니까 그 시대에 제가 지금 74학번입니다. 그래서 74학번을 거꾸로 탁 돌리면은 63살이에요. 55년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베이비 부머 세대에 우리들 진짜 자식들 푸짐하게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보면은 진짜 우리는 진짜 뭐지 이 대표님 때는 아니고 제 또래 되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지 몰라도 한 반에 62명, 70명까지 바글바글 해가지고 1부, 2부 수업했어요 우리는요. 예. 그러다가 요즘은 서초동에 있는 어느 모 학교가 정평이 됩니다. 서초동에 평이 땅이 한 평의 아파트가 3천만 원 이상 되는데 그 학교가 지금 내는데 폐교가 돼요. 그 엄청난데 교실 있고 한 게 지금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까? 초등학생이 거기에 나려면은 젊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부호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전쟁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우리는 부하도 많았고 때에 따라서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부하원 불황한 시설이 옛날에 농마주의라는 것도 있었어요. 선생님 아시죠?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서울시청에서 하고 있던 일이 너무 죄송하지만 율랑녀들 잡아다가 교육시키고 이 농마 재건대라 그랬어요. 그네들 닭차에다 실어가지고 정신교육시키고 하던 그런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진짜 군이 개입해서 했지만 폐기일과 줄 서서 하는 것이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닭차에다 딱 펴면 호가 막 걸면서 서야 돼. 그러고 갔다가 뭐 어디 가서 역사에 가서 진짜 뭐 잘못된 여자들 같이 취급해가지고 우리 그런 일도 했었어요. 요즘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죠. 아니할 말로 누구를 조문하는 거 아니지만 선생님 군대 갔다 오셨죠? 박찬주 사령관인가 누구 요즘 나오기나 예 군대 생활하신 지가 좀 조금만 오래됐으면은 그거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겪었어요. 그거보다 더 흔한 일 많았습니다. 공감병이 아니라 따까리라고 해가지고 사실 거기에 종이었죠. 그런데 그 따까리 아무나 됩니까? 제가 그래도 백이 꽤 있던 사람인데도 제가 다시 군대에서 이게 인사만 봤는데 이게 따까리 했지만 팔자 진짜 편하겠어. 내무생활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한마디에 그냥 별 4개도 팍팍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국가는 살만해졌어요. 여러분들의 인권감도 살아나요.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거나 했을 때의 근본은 정책이 마련돼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저 손 박사님 개인적인 사담입니다.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서 처음에 뵀을 때 제가 한 지금 30번째 뵙는 거죠.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예요. 강의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프로포즈를 하고 싶어요. 관심이 있다면. 근데 이게 정책이 수업하면서 그따위 짓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법이라든가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정일 대표님처럼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아무리 하더라도 헛방질러만 그 말짱꽝이야. 고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길면 다 지쳐. 제가 그래서 온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박수 치지 마요. 진짜 김정은이 부대처럼 신나게 깔아오. 자, 만일에 이렇다면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이걸 대단한 걸 가지고 이런 쪽으로 정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하려고 온 사람 아니라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아니면 제시하고 그리고 기왕이면은 우리 이렇게 한번 뭉쳐보는 거 괜찮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만일에 요렇게 혈기가 발발발발 끓는 사람이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가라고 해서 올 때 이정일 대표님 또는 임 대표님이라든가 손 원장님하고 같이 방문하셔가지고 제일 무서운 게 떼거리예요. 이거 우리 시내에서도 촛불 집회 봤잖아요. 대통령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떼거리 해가지고 저렇게 협력단체가 많고 해가지고 많아요. 근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은
바람직한 정책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문제는 국가 또는 누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회적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야 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업의 마인드하고 해서 국가는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인 제도가 이 나라에는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공공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고아원이라든가 불황화 시설이라든가 또는 뭐 어떻게다 보면은 사회적으로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과거의 문제 덩어리들만 집단으로 갖다 놨다는데 여러분 삼천교육대라고 혹시 아실 거예요? 네. 들어봤죠? 네. 참 우리나라처럼 시험 많은 나라가 없어. 다 자격시험을 봅니다. 선생님 자격증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임주리 선생님하고 무슨 일을 해보려고 이력서를 하다가 잠이 들 뻔해서 이 사람 자격증을 개수를 보다 보니까 이게 몇 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이 양반 대단한 사람. 수료했건 뭐했건 간에 그걸 자격, 민간 자격이랬든 전부 시험 봤든 어떻게든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근데 시험 봤는데 그 문제지가 유출이 되면 어떻게 될까? 문제지를 본인한테 시험 보기 위해서 만일에 자격시험이라든가 이런 거 돌아올 때 그 시험지를 어디서 인쇄해요? 어느 인쇄소요? 아는 대로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저 임 대표님이요 자격증 되게 많아요. 손 박사님 국가 자격시험 어디서 축제해요? 인쇄하는 거 어디서 해요? 네? 모르죠? 근데 문제지가 가잖아. 우리 지금 흔히 얘기해서 수능시험 보거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의사고시든 뭐든 공무원시험 보는 거 다 그 문제지 줘요. 그럼 우리는 문제 풉니다. 그 문제지 어디서 인쇄해요? 만일에 인쇄소 했다면 판호서 사법고시 보는 거 난 목숨 걸고 내 문제지 빼줄 때니까 정혁세 너 장원급제하면 나하고 효부 보자. 못할 일 뭐 있어? 그렇죠? 외국에 있는 놈 하나 불러다가 넘겨가지고 보이스피싱도 하는데 까짓거 뭐 전달책 그거 못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만약에 검사가 됐든 뭐였든 빼버리면 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대한민국의 시험이 많고 한데 그 시험이 어디서 나와요? 분명히 유인물로 나오잖아. 어디서 나와요? 땀나네.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자격증이가 말짱 꽝이다 이거야. 손 박사님 공부 잘하는 거 가지고 실전에 능한 거 아니라 이 얘기예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공부는 공부입니다. 임주리 플러스 이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혜를 협력해서 할 수 있을 때 국가는 지원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잘난 척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게 이 법이에요. 근본 취지를 알면은 우리는 짬밥이 있다면 짬밥 그렇잖아요. 임자 해보기나 했어. 이 얘기 하나 때문에 현대가 떴어요. 정주행이가 한 가지에 임자 해봤어. 저 임자는 했어. 이 임자는 임자도 하여튼 굉장히 강의도 잘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반했어. 근데 그 많은 자격증을 본인이 취득했지만 송 박사님 모르셨어 지금. 근데 그거 어디서 나올까? 라고 하는 걸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만일에 유출이 됐을 때에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시험지가 지금 인쇄되고 있어요. 어디에선가? 어디에선가 인쇄되고 있는데 사람도 접근 못하고 아무도 접근 못하는데 꽁꽁 묶어놓고 그 안에다가 너무나 잘 해놨는데 거기에서 그 일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노숙자들 갖다가 오갈 데 없는 사람 중에 제일 좋은 걸 거기서 돈도 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비용이 국가가 되는 거예요. 많은 것에 그 사람 네들은 노숙자는 기본적으로 집에 갈 일이 없어. 집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홈리스라고 하는 노숙자들이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가장 비밀스러운 진짜 그야말로 임주리에 내가 어떤 관계가 되면은 야, 그
중요한 시험 내가 하면은 알았어, 그거 요거 10문제는 내가 알아줄게, 공무원 시험 이럴 수 있는데 문제집 셌다는 얘기 없잖아. 이해관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보니까,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 보니까 갈 곳이 없네. 그 사람들이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경제적인 문제 헛걸 일어났다 보니까 그 꼴이 됐는데 그네들 갖다 놓고 일을 시켜라 보니까 무조건 돌려서 찍고서 내보내니까 어디 가서 전달할 필요도 없고, 그 안에서 먹고 있고 잠자고 하는 것을 호텔급 이하로 잘 해주는데 그게 숲속에 있어. 과거에는 애물단지였던 삼천교육대가 사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시험지가 거기서 계속 인쇄돼서 나오니 대한민국의 결핍의 문제를 얼마나 큰 거를 해결합니까? 말되죠? 맞아요. yes. 앞으로 마음센터가 어떻게 이 양반들이라든가 여기에서 합쳐져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진짜 성장 동력이 될 거 뭐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낯선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어. 제가 한 가지를 또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와플대라는 거 들어봤죠? 와플대? 와플. 먹는 와플이요? 먹는 와플 봤죠? 네. 와플 누가 만들었어요? 와플. 그 어떤 아줌마가 만들었어요. 그 아줌마가 굉장히 살기도 힘들고 해가지고 뭐를 할까 해가지고 포장마차 할까 하고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그 달짝지근한 냄새 때문에 갔어요. 여기저기 다 가서 보니까 거기가 하나 와플 못 찍어냈는데 100g짜리야. 그래서 그걸 여기저기 나다 보니까 세트로 다 똑같은데 한참 눌러. 그리고 그 다음에 들리거나 타거나 하는데, 김 실장님이 우리 자원봉사자로서 각종 이 간식도 지급해주고 그러는데 요리 잘하세요. 네. 맛있는 거를 잘 먹었다라면 요만큼 갖다 줬을 때 배고픈 사람한테 잘 먹었다 할까요? 양푼으로 하나 갖다 줬을 때 잘 먹었다 할까요? 요거죠. 양푼으로 가득 먹고 나서는 배부르고 나면은 잘 먹었다 보다는 집에 두드려. 근데 모자라게 먹으면은 되게 맛있다는 삶의 치를 배워. 그 아줌마가 그만 100g짜리 가지고 한참 누르다 보니까 가스 비용 많이 나와. 재료비 많이 들어. 밀가루 많이 들어. 단가가 많으니까 님은 남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그걸 100g짜리를 줄이고 하다 보니까 65g짜리가 잠깐 눌러도 팍! 바삭바삭 입맛 좋죠. 재료비 덜 들어가죠. 누구든지 와플 하다 보니까 그만 지금은 이제 공공재로서 각종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에 역장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너도나도 와플을 갖다가 시설물까지 부스 만들어가지고 제발 갖다 주셔야 하니까 거기는 기계가 있어야 되는 데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식생활의 문제를 싼값에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그것도 결핍이에요. 지하철역이라든가 새벽에 일하는 사람, 대학생들한테 먹거리를 싸게 공급해야 되니까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거를 그 역전 앞에다 다 하니까는 지금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 철도공사에 전부 다 제작해서 갖다 놓고 우리 것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거. 이걸 가지고 고스톱 치다 보면은 딱 뒤집었는데 쪼카가 나오래. 그 다음에 또 때렸는데 정역세가 싼 거를 내가 가져와. 1타 3피어 맛 좋죠. 또 때에 따라서는 재료가 잘 들어가니까 힘은 많이 남지.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데 국가가 돈을 내주는데 사회적 기업은 최소한 인건비의 70 내지 80%를 3년 또는 5년을 지원하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도 지원하는데 말만 목 터지게 여기 와서 강의실 좀 드립시다. 선 원장님 우리 이것 좀 합시다. 똑똑 바가지들 많이 모여봐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정책의 기반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짬밥이 있는 이수근 선생님. 저 선생님 뭐 하셨죠? 그렇죠. 여기에는 진짜 대풍 터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하는 6차 산업,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삶이 변화를 꿈꾸시나요? 변화를 꿈꿔요? 이제 저기다가 계속 물어본다 이제.
머리만 똑똑한 거 꽝이라니까. 실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8시에 딱 끝내요. 저 이거 한 페이지가 안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무대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사회적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와플의 그 아줌마는 와플 대학이다 해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와플에 있는 거는 1,500원으로 죽을 때까지 똑같다라고 하니까 시트 딱 치네. 근데 그거가 원가를 계산하니까 훨씬 들던데요. 그게 어마무지무지하게. 한강 얘기를 조금만 또 할까요? 요즘 한강 고수부지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옛날에는 여름에는 아이스케이크, 얼음과자 이렇게 팔았어요. 그리고 각종 분식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소주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일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쓰레기 치워야 되고 뭐고 하니까 서울시가 골치 아파 죽으려고 하는 차에 조폭들 있잖아. 선생님 그래도 힘이 있어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저도 한번 지금은 축하드립니다. 등질로 안 가라.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보다는 깡패가 낫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서 저거 싹 우리가 해결하겠다. 뭐냐? 술 먹고 뭐 이렇게 뭐 속되게 얘기하면은 뭐 보기 싫은 행동하는 거 딱 틀만 봐도 알아서 기잖아. 그러니 우리가 밤무대를 꽉 잡아주겠다. 그래서 이름하여 밤도깨비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은 한강 고수부지라든가 이런 데에 푸드트럭 가지고 나서 메뉴가 똑같은 게 나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일회용 접시 가지고서 막 이러던데 이게 환경에 문제되고 나니까 또 깍두기들이 와가지고 우린 한겨울에도 뜨뜻한 물 필요 없습니다. 딱 걷어붙 치고서 치워라고 하면 이게 군대보다 나아. 그러니까 사회적인 적복의 문제를 해결하잖아. 그네들한테 일자리 창출하죠. 그네들의 자존감을 치워주죠. 능력과 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 놓고서 모든 시민들은 거기 하면은 취사도 금지되고 먹을 거리 입을 거리 가지가지 말아라.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자발적인 치안이 유지됩니다. 여러분 푸드트럭이 하루에 얼마나 먹는 줄 알아요? 매출이? 각사고 뭐 해가지고 이거에서 많이 어떻게 돈을 벌어볼까? 대한장애인 신문사 대표 그거 꽝이하고 사람이 돈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좋은 일인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머리에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슴이 뜨겁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보면서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지 말고 모방을 하되 최고가 돼야 돼. 한번 딱 들 거를 만들어 놓으면 팔자 붙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일을 해야지라고 얘기하지만 좋은 일을 하면서 돈 벌라고 만든 게 저 제도예요. 다시 얘기해서 사회적인 그런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니까 푸드트럭 가지고서 우리가 잡상인들은 출입금지하고서 우리가 이거 다 닦아낼 테니까 우리 족복들 이거 보고하고 뭐 해가지고서 다 해서 그 일을 주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론은 그 버스 한 대에 하루 매출이 어마무지무지합니다. 그 얘기하면 제가 맞아 죽을까봐 말 못하겠는데 그런데 그네들이 이 설거지하는 것도 보니까 하루 저녁 설거지하면 우리들 한 달만 먹여주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설거지하는 데에 나가는 돈이 200억 내지 300억. 괜찮죠? 밤도깨비 시장에 그 설거지만 하더라도 사업 중에 연간에 200~300억. 그러나 그것이 천한 일입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해결합니까? 많은 시민들의 휴식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렇죠. 혹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보면 참 서울시의 야경은 참 이쁘기도 하고 박짝박짝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고 잠자는 게 아침에 또 싹 치워지는데 이놈의 나라는 진짜 이상한 나라요. 그냥 곳곳마다 술 먹고 토하고 하는데 그게 아침만 되면 귀신같이 깨끗해져.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법은 세계 속에서 이 나라만 가지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요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데 사회적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라면은 내가 입고 먹고 잠자고 싸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는 너무 많은 건데 그 사람한테는 정말 귀한 거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공사 현장을 지금 가서 개발하는 데 가서 보면은 요즘은 다 이렇게 펜스를 좀 막고서 거기다가 무슨 구청 뭐 자연 환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기농 식품 뭐 이런 것들 펜스를 막아놨죠. 옛날에는 그물만 갖다 놓고 이게 바 같은 거 갖다가 그렇게 해서 그거 해야죠. 그래서 거기다가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해주고 안전을 보장하고 공사의 여러 가지 그 환경 물질을 차단을 시켜주고 하니까 그거야말로 얼마나 큰 일을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대박 났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는 많은 사람들 공사 현장에서 그거 써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정역세가 나는 터지게 배부르게 먹었으니 이것도 공헌하겠다. 니네들 다 갖다 그렇게 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시에는 못했어. 가락동에 가면은 팔도마당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땡그랗게 생겼어요. 가락동 시장에 가서 보면은요. 그래서 각처에서 그 농산물 수산센터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 서울시가 600평을 한 층에 200평씩 해 6층까지 3층까지 해가지고 600평을 줘놓고 들어간 돈은 많은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짤짤매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운영을 해야 될 건가라고 고민할 때 바로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 전라도 진도라든가 강원도 횡성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데서 어떤 시군구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멋진 유기물이라든가 농산물 같은 거를 중앙시장에 팔아야 되겠는데 그 팔로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뛰어난 놈이 가서 딱 얘기하기를 그거 나한테 맡겨라.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그놈의 거를 200억의 보증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걱정 말아라. 200억 내가 할 테니까. 단 나한테 시간을 며칠 달라. 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딱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구에서 전부 다 해가지고 이거를 임대하는데 2억씩 해가지고 모여! 라고 했는데 불과 3시간 만에 꽉 찼어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팔도마당이 전국의 명산품들이 다 모입니다. 여러분 기가 찬 게 하도 많아서 자 그런데 이 사람네들이 터가 없고 뭐해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대한장애인신문사라든가 마음코칭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한국마음코칭센터 죄송합니다만 개인기업이죠. 법인 등록이 안 돼 있죠. 요런 거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도 안 돼.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국가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고서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무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진짜 지혜와 짬밥과 이런 열정이 있다면 한번 뭐가 문제인가 됐어 결합을 시키자 이거야. 임주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최민정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정혜영이 가지고 있는 얼렁이 저 정혁세가 가지고 있는 그 가닥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새로운 거를 만들지 말고 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조금 바꾸자 이거예요. 조금 바꾸는 것이 시티쳤는데 그 기억이 괜히 내 혼자서 잘 만들어서 그건 발짝 꽝이고 소비자 기억에서 최고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선택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면은 맞아. 그 취약계층을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이라는데 장애인을 의무 고용한다 뭐 있다. 대충 알지 말라 이런 얘기야. 대충 하는 거였다면 다 잘못돼 그거. 그걸 하나라도 제대로 알자 이런 얘기죠. 그 사회적 기업이 만들려면 그거 어렵냐. 그래서 제가 요즘은 밤낮 떠드는 게 사회복지 쪽에서 살림을 기반으로 한다 하더라도 꼭 이쪽으로 가. 왜냐면 돈 벌고 국가가 돈 준다는데요 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 파주에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양반들이 우리 느껴주십시오. 우리 느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했다. 당신은 왜 오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사실 조달청이라든가 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걸 다 하는데 아주 입찰에 아주 지릿지긋하다. 그런데 박사님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서 그렇게 모이기만 하면 우리는 입찰도 필요 없고 수익 계약도 다 되고 예가가 필요 없대요. 제가 밤낮 그렇게 떠들어도 이런 게 안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라나 조달청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는 것이 법률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그걸 해주면 공무원도 승진에 도움이 되는데 말로는 일자리 창출이죠. 사회 서비스 법원을 할 것이냐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이냐 하는데 일자리 창출 대충 하지 말라 이런 얘기야. 최소한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려면 일자리 창출의 구성 요원이 몇 명은 최소한 있어야 되겠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얼마나 지원받고 또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만일 했을 때는 여기 되게 부천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손 박사님은 또 봉천동 쪽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저런 해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진짜 격조 있게 한번 모이고 뭐 할 수 있는 곳을 한번 만들자. 이런 실천 동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정영이 떠드는 거 그거 한번 파주 한번 가봅시다. 한 번은 돼. 그러나 두 번 가려면 딴 생각입니다. 제가 아무리 밥을 잘해줘서 줬다고 자기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자. 이런 뜻에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거예요? 네. 사회적 경제는 안 해가지고 떠들었는데 어디에서 할래? 여기에? 어디에서? 여기 보고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붙여놓고 해야 돼? 네네네. 그냥 빨리빨리 돌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10분 이내로 끝낼 테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라는 것보다 사람을 위해 두는데 진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기업은 공공의 이익을 요구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이런 거 마을 기업 이런 거 다 그렇고 그렇다. 우리한테 핵심은 아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자활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대표님은 일자리 창출하되 그 문제도 협동조합하는 것도 뒤에다가 놓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핍이라는 것은 2017년도에 빅데이터에서 나오니까 조금 많이 떠드는 말 중에 복진이 비정규직인지 뭐 이런 말이 참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선생님들 내가 평생에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을 위해서 봉사했던 거 희생했던 것뿐이 없는데 애 잘 키우고 남편 해가지고 가정을 지키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나는 경력 안 될 여성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실은 사회적 결핍의 대상자예요. 또는 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내 나이가 55세가 넘었어. 그것도 사회적 결핍의 고령자입니다. 노인이 봤을 때는 사회복지법이라고 해야 되는 63세에서 5세로 늘리려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55세 이상 되면 취약계층이에요. 빼빠지게 돈을 벌고서 해가지고 길을 쓰고 사는데 솔잎이세요? 네. 개명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하신 거예요? 본인이 지었어요? 부모님. 부모님 훌륭하시다.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주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아무리 벌어들어도 1,800만 원 미만이면은 취약계층의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중증 장애인들만 있어야 취약계층인 줄 아는데 5명을 같이 일하면은 최소한 2명 이상인 그런 사람이면은 사회적 기업의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만 그거 해가지고 돈 들은 것만 있으면 정부가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는데 왜 뭐가 잘났다고 혼자서 잘난 척하고 허덕거려요.
그래서 정부는 융합하고 복합하라고 만들어놨는데 근본적인 거는 고령화 시대다 뭐다 하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일을 좀 하게 하라. 그래야 준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먹고 있고 잠자는 것의 근본은 1차 산업. 농업, 임업, 수산업 이런 쪽에서 살림 쪽이라든가 농사 짓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공하고 그 다음에 판매하고 거기에다 레저 스포츠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더해도 6차 산업이요. 1, 2, 3 곱해도 6차 산업에서 그걸 6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반은 반드시 농업이나 살림이라든가 임업 같은 걸 근거로 해가지고 생산하고 가공하고 거기다 교육도 시키고 판매도 하고 하는 거는 짬밥이 있어야 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했을 때에 지원한다. 그래서 결핍의 문제는 살림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는 OECD에서 우리가 지금 4위로 산덩어리가 많은 나라고 임업진흥원에서 했을 때 6차 산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최근에 균형 기천 인구가 많이 간다. 자료를 참고하시고 사회적 경제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지속 가능한 것들 해가지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기분이 좋아야 돼. 남들이 보더라도 이거는 공공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계란에 노른자처럼 프라이를 하면 가운데 노랗게 동동동동 뜨잖아요. 누가 봐도 보기 좋게 만들어 놔야 돼. 그리고 주변에 신자위는 돈이 많아야 돼. 그래서 경제활동과 사회적인 서비스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할 의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헤쳐 모여라. 제가 그거에 아주 목매에 부르짖고 떠드는 것이 지금 제가 하는 일인데 누가 와서든지 와서 그 일을 같이 수기하고 준비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이거는 국가도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정부는 돈을 대라. 나 혼자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뭉쳤으니 당신네들은 특히나 시니어들은 본인네들이 창업하면은 지방자치라는 거 어디에서는 돈을 줍니다. 1억에서 3억까지 줘요. 이게 나이 먹으면 벼슬이야. 그러면 나 같은 사람 끌어갈 거예요. 그만한 젊은 놈들 끌어다가 심을 거예요. 당연히 박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이라 이거요. 그렇지. 그렇죠. 그래야 이 일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지혜로운 경험이라고 봤을 때 우리 술장사 얘기 좀 할까요? 과거에 청주라고 했을 때는 큰 병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용으로 썼는데 부피가 크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여인은 산사춘이라는 술을 좋아해요. 그 여인도 꽤 있고. 그래서 정량이 한 병이야. 정종을 한 병 마시면 굉장히 많지만 요만한 건데 맑고 깔끔한 정종, 산사춘, 청학 이미지가 바뀐 거 아니에요. 똑같은 청주가 제사 때 쓰던 것이 이제는 문화가 바뀌면서 맑고 깔끔한 그야말로 산사춘과 청하로 됐을 때의 이미지가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거 했을 때는 여러 사람들 팡팡팡팡 뛰는 게 필요해. 그러나 그 나머지는 경험을 했던 짬밥과 결합을 시켜라. 그것이 수원항과 봉천동과 또는 부평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과 어디에서 서로 융복합 결합했을 때는 국가는 더더욱 지원합니다. 정책입니다 이게가. 그래서 각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동종업체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이종이고 그네들이 결합하는데 하다 보니까 올해는 이거 하고 내년도 해가지고 우리 이거 쇼부를 하려면 3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했다 보니까 이걸 라인화 해가지고 3년 동안 5억을 지원할 테니까 그대로 해라. 아니 이렇게 마땅한 걸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왜 못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례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는 나라가 있지만 유럽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국가가 20조까지 지원하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모델로 가야 됩니다. 현재 정부는 아마 그렇게 끌고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살림과 문화 콘텐츠 그다음에 융복합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주요 사업 그런 데다가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하지만 그 두였죠. 어제 했던 거 한번 잠깐만 보시죠. 그거 이제 그걸로 결론을 낼 겁니다. 어제 정리한 거예요. 오늘 오기요. 이거는 진짜 저자가 직접 얘기하는 거니까 죄가 안 됩니다. 네. 저자가 직접 얘기하는 거니까 죄가 안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에서는 얘기한 대로 5명을 고용해서 2명이 취약계층이 있을 때는 사회적 일자리로 인건비가 지급돼요. 전문 인력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나 같은 놈을 만일에 썼다 또는 손 박사님 같은 사람 썼다 이랬을 때 박 부대표님 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사회적 기업이면은요 200만 원씩 해가지고 한 달에 6번만 출근시키면 내 봉급 국가가 줘요. 그럼 석사 이상이면서 뭐 이렇게 되면은요 국가가 지원하기로 돼 있어. 그걸 뭐 다 얼마 줄래 하는 일을 합니까? 그렇죠. 이런 걸 다 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잘 되는 데서는 큰 소리 빵빵 치고 나가고 있고, 그리고 아마 이거 사업을 하신 분들은 보면 이놈한테 세금에 아주 죽어. 근로자들의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경영 컨설팅 세제지원 명확한 거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조달하고 이런 것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하는 것은 전부 다가 사회적 기업에 딱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근로자의 날이라든가 이런 데 김영란법으로 해가지고 이게 선물 주는 거 문제 많아. 그래서 나라 장터에서 하는 거라면 금융기관에서 30만 원까지, 대기업에서 15만 원까지 돼요. 어디가 하는 거? 사회적 기업에 하는 거. 네. 후들구라는 거 선물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는 것이 대단합니다. 다음 장 한번 보죠. 아마 업종별 네트워크 아까 동일업종 뭐 이런 것들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라인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룹형으로 니도 모이고 나도 모이고 해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특정 사람들이 다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제가 파주에 있는 6만여 평의 살림에다가 이런 기반을 만들어서 그룹형 사회복지 협동조합을 만들겠다는 뜻을 가지고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던 어떤 아이디어를 갖던 그런 의미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민시장이라든가 공동판매, 생활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있지만 한살림이라는 농수산물 가지고 하는 거는 연 매출이 다시는 3천억입니다. 그것도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또 스토어 36이라는 데는 365라는 데는 이 가게 오픈할 때 인테리어만 하는데 딴 데보다 좀 싸고 그 사람들 고충을 해결한다고 해서 사회적 기업이야. 그래서 그런 데 되면 전부 다가 정부가 지원해요. 다음 공기업입니까? 특히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인 일을 할 때 자산관리공사라는 건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거지만 자산을 관리하는 거지만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 자산관리공사에서 기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정부 기관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광해재단 그 정선랜드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박해가지고 카지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도박해가지고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치유센터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돈을 줘요. 이러한 각 기관이라든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어느 기관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라든가 솔루션을 잘 해가지고 지원 또는 공모하는 걸 가지고 사회적 기업에서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원사업이다 공모사업이다 고 얘기하는데 지원사업은 갖다가 쓰게 되면 사회적 기업이 썼다라고 하면 갚을 필요가 없어요. 공모사업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해가지고 기성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붙었다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회적 기업은 또 뭐냐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기회 될 때 연결되도록 하고, 다만 여러분들이 실버라든가 독거노인에 관한 문제를 하려면 LH공사에서 그 많은 수익금 중에 상당 부분은 정관에서 이런 걸 지원하게끔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사회공헌팀 또는 그 회사의 사회공헌 해서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돈덩어리를 두고 우리가 낙전을 모아가지고 하려고 애를 쓰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죄졌어요? 좋은 일을 크게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국가도 등한시하고 뭐고 하는데 국가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처음에 시작했을 때 97%는 시행착오하면서 성공을 못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3%가 성공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세 사람 만나가지고 해보려고 밤낮 헤비시고 다녀. 우리 이정일 대표님 참 감사합니다. 여기 오게 되면 그래도 몇 년을 보면 봤던 사람 자꾸 보니까 감사해요. 우리 세 사람 새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마케팅의 기본 원리는 3대1입니다. 새롭게 하는 데에는 비용이 알던 사람 하는 것보다 소득 등수는 3배 이상 들어.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듯 하더라도 우리끼리 부딪히고 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경제의 일원칙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분 나쁜 거지만 실제로 이승훈 선생님이라든가 우리는 말로는 꼰대 소리 들어도 살아보니까 언젠가 내가 살면서 뭘 내가 가지고 갈래 이런 넉넉함이 있어. 근데 우리 손 박사님이라든가 임 대표 같은 사람은 내가 요건 내라 꼬부치는 기질이 있어. 요거의 꼰대예요. 요거의 꼰대. 우리가 꼰대가 아니라니까. 저 꼰대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해. 저 꼰대들이 꼽치는 거 없이 다 내놓고 선생님 우리 이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저 파주에 있는 정 박사 무대에서 우리를 껴준다고 하니 정말 우리 한번 해볼래요? 그래서 같이 모여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만들어졌을 때 고품질 정책과 같이 맞물려 가는데 그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혜로운 창업을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세상이 주목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게임의 룰을 내가 만들어. 그까짓 그 국가대표들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푸시장을 만들고 때에 따라서 산책을 하면서 거기서 룰을 만들고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든다 이거예요. 문제는 소비자는 영원히 자유로운 자입니다. 내 마음을 듣는 게 아니라 그는 미워도 할 수 있고 좋아도 할 수 있는 건데 내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에 내가 들어가야 돼. 특히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손 박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네? 박사니까 박사가 박사 가는 거예요. 이거. 저는 사실 제가 만약에 박사가 아니면 박사 욕하면 나쁘잖아. 저 새끼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제가 일하면서 보니까 제일 기분 나쁘고 기분 나쁜 사람들은 박사들이 와서 아는 척하면 아주 하루 종일 기분 나빠. 해플트 지가 하는 거는 저거 방구나 연구하는 놈이 이거 처음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서 갑자기 검색이 나면서 그렇던데 저렇던데 짠딴짓 자꾸 늘어지려고 하네. 놈들. 근데 여자 박사님은 너의 니은이지만 말 못하겠고 공부는 공부로 끝나는 겁니다. 실전을 해가지고 끌어들이려면 실제로 사업을 하신 비즈니스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던 그 사람네들이 그야말로 만들 수 있는 일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법인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발전을 기대하면서 이걸 마치겠습니다.